와이프하고 결혼하는데 와이프가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뭐 다이아를 사줄 정도는 안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그냥 혼수로 결혼 애물로 금을 해달라요. 그래서 처음에 얘가 왜 이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솔직하게 그때 당시에. 근데 지금에 와서는 그 가치를 명확하게 깨달아요. 그때 줬던 예물 그대로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예물할 때 당시에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아마 그때 한돈에 그때 당시에 4만 원 정도가 됐을 거예요. 지금은 아마 40만 원인가 되더라고요. 한돈에 40만 원인가. 40만 원도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돈에 4만 원짜리 그때 해서 지금 40만 원까지 했는데 그때 만약에 내가 다이아를 해줬다 봐요. 그 다이아는 지금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요? 제가 보면 그 다이아 가치는 지금 금의 가치점 10배가 뛰었을까요? 아니면 그거보다 떨어졌을 거예요, 아마. 그렇다면 자산의 투자 가치로서 금이라는 게 얼마나 좋으냐,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와이프는 명확하게 알고 있던 것 같아요. 금은 또 환전이라서 돈으로 교환도 쉽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내가 어려운 시절에 있으면 금을 바꾸면 되는데, 근데 다이아를 갖다 팔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명품 보석보다 금을 선호했던 와이프의 어떤 경제적 감각, 그 경제적 감각들 덕분에 사실은 그만큼 재테크도 잘할 수 있었고, 월급쟁이지만 월급쟁이로 어쩌면 뭐 50억의 부자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부자를 은퇴할 수 있는데 역할은 와이프가 다 했던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런 경제적 감각 속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푼돈은 없습니다. 그러다 뭐 티끌모아 태산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티끌모아 태산이 되지는 않는데 티끌모아 동산 정도는 가능합니다. 저희가 대표적으로 저희 집이 대표적인 사례예요. 그러니까 티끌 모아서 동산 정도를 만들고 그 동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 재테크의 세상이 좀 더 넓어 보여서 그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태산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푼돈을 모아가지고 동산 정도는 만들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려고 그러면 한 10년 정도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1997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제 월급 중에 평균적으로 보면 10년 동안 월급 쪽에 모아왔던 게 보통 200만 원 정도는 평균적으로 모아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10년 동안 하니까 2억 4천이 딱 모아져서 그 2억 4천에다가 대출 받아가지고 3억 8천짜리, 그러니까 제대로 된 48평짜리 나의 집을 얻은 거는 그때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거에 가장 큰 건 뭐냐면 매달 돈을 아껴가지고 평균적으로 200만 원 정도는 저축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그 작은 것들을 모아가지고 200만 원이라는 걸 만들었고 그 200만 원을 갖다가 쌓아가니까 2억 4천이라는 게 만들었고 2억 4천 정도면 지금 자본주의 우리 생활내에서는 동산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뭐 100억, 200억이면 태산이지만 2억 4천 정도 동산 정도를 만들고 그 동산에 올라가니까 대출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정도 값이니까 3억 8천짜리 48평짜리 그때 당시에 아파트를 내 집으로 마련할 수 있게 투자도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동산에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은 돼지갈비 1인분을 아끼는 그런 티끌들을 모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티끌들 모으세요. 티끌들 모아서 10년 정도만 모으면 동산 정도는 됩니다. 그 동산 위에 서서 투자의 세상을, 재테크의 세상을 바라보면 새로운 것들이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투자해가는 것들이 좋습니다. 저 이런 얘기로 표현하면은 좀 야한 얘기 주는데 육체적 궁합보다 마음의 궁합보다 저는 경제적 궁합이 훨씬 더 소중한 것 같아요. 흔히 뭐 이혼 사유로 육체적 궁합이 안 맞아서 이혼을 하는 경우는 많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대부분의 경우에 이혼에도 가장 깊은 사유는 경제적 궁합 차이인 것 같고요. 그리고 성격 차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마음의 차이, 마음의 궁합 차이 이 부분들도 제가 보기엔 그 바탕을 놓고 보면 경제적 궁합 차이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린다면 경제적 궁합을 맞추는데 5개가 코드가 맞아야 돼요. 소득을 바라보는 관점, 그 다음에 지출을 바라보는 관점, 저축을 바라보는 관점, 대출을 바라보는 관점, 투자를 바라보는 관점 이렇게 5가지 관점이 있는데 이 5가지 관점이 다 안 맞는 사람이 결혼하면은 육체적 궁합이 아무리 맞고 마음의 궁합이 맞아도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뭐 예전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없는데 예전에 이제 부부싸움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였냐면 내가 집을 사자고 했는데 당신 때문에 못 샀어. 이것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또 어떤 사람은 명품가방을 너무 사기 좋아해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자기의 소득 수준은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싸움의 바탕이 되는 것들이 성격 차이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경제적 관점의 차이들, 이거 저는 경제적 궁합이라서 하는데, 이런 차이들 때문에 대부분 다 이혼을 하게 된다는 경우들이 너무 흔하게 있어서, 저는 결혼할 때 육체적 궁합, 그것보다 마음의 궁합, 이거보다 경제적 궁합에 대한 것들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제가 우리 아들한테 얘기하니까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 그 돈 많은 여자하고 결혼하는 얘기지. 근데 돈 많은 여자하고 결혼하는 얘기가 아니라 경제적 관념이 너하고 맞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좋다. 예를 들면 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와이프를 만났기 때문에 저는 소득에 대한 것들,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소득을 갖다 벌겠다는 그런 관념에 대한 것들은 명확한 사람인데, 와이프는 지출에 대한 관념들이 명확하니까 둘이 시너지가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올 수 있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적 궁합에 맞는 것들이 훨씬 더 소중하다,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적 궁합은 어디서 대부분 다 보이냐면요, 소비를 어떻게 하느냐 보면 딱 나와요. 소비하는 패턴에 의해서 투자도 다 결정되고요, 저축도 결정되고 소득도 다 결정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비를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은, 둘이 연애하다 보면 뭐 물건이라도 살 일 있고 뭐 식당을 선택할 때 보면은 서로 간의 의견 차이를 갖다가 딱 조율하다 보면 딱 나와요. 아, 이 여자는 차를 사더라도 승차감보다 하차감을 중시할 사람이구나. 그러면 자기 본인 스타일이 승차감보다 하차감을 중시하는 스타일이라고 하면 둘이 만나가지고 뭐 살아가면서 아마 경제적 궁핍 속에서 계속 살아갈 거고요. 근데 이 여자는 딱 보니까 하차감보다는 승차감을 중시하고 가성비를 훨씬 더 중시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식당을 하나 선택하더라도 맛 대비 가격이 저렴한 데를 웬만하면 선택하려고 하고, 시간들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선택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런 경제적인 관점들에 대한 것들을 딱 바라보면 이 사람이 소비를 어떻게 하는 거에 의해서 투자도 어떻게 하고 저축도 어떻게 하고 심지어는 대출도 어떻게 하고 소득도 어떻게 벌 건가에 대한 것들은 간접적으로 다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악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자기 월급을 그 10년 동안 그냥 꼬박 저축해야지 그게 자기가 살고 싶은 아파트를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딱 10년이라고 다 저축해서. 근데 우리 때는 어떻게 했냐면 내 월급의 한 40%를, 그러니까 제가 평균적으로 받아놓고 40%를 갖다 저축하면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정도가 됐어요. 그때 7년 정도에 24평짜리 아파트를 갖다가 구입할 때 그때 보니까 제 월급의 한 40% 정도? 40% 정도는 저축해서 그렇게 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기가 왜 좋았냐면은, 보통 자녀들한테 돈을 쓰는 시기가 가장 언제 많이 들어가냐면요, 중고등학교 때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가요. 요즘은 이제 초등학교까지 이것도 내려갔더라고요. 근데 우리 때는 사실은 중고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았어요. 뭐 유치원 비용하고 학원 같은 데는 이제 와이프는 보내지 않았으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의무교육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해서 하보니까 그 비용까지는 대부분 다 저축해가지고, 그래서 그 저축했던 비용을 해서 그래서 40%를 갖다 꼬박 저축할 수 있었던 건 그때 그 환경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해요. 지금의 경우는 한 10년 정도는, 특히 결혼하자마자 초기에 애들이 자라기 이전에 10년 정도를 한다 그러면 지금도 저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해요. 저희는 이제 좀 빨라서 7년 만에 때 했던 거고요. 지금도 한 10년 정도만 자기 월급의 40% 정도를 한다 그러면 그때 대출 받아서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은 지금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자기 월급의 40% 정도를 저축한다는 게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많은 부부들이 맞벌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외벌이였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맞벌이 하기 때문에 조금만 소비에 대한 것들을 줄이고 애들이 자라기 전까지 악착같이 좀 모은다 그러면 결혼 딱 하자마자 10년 내에 자기 집을 마련해 놓고 그 상태에서 다시 또 제2의 자기 재테크를 설계한다 그러면 그 재테크 설계하는 방향들이 훨씬 더 수월하게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년 정도에 끝내버렸던 그 기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이후에가 재테크하는데 좀 수월했다고 생각합니다.